안녕하세요. 잠수맨입니다. 제 주변에는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관심을 가지는 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고 접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선입관 때문인지 선뜻 시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에게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이 특징 중 3가지 이상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다고 말이에요. 뭐 물론 어디까지 공인된 기준은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저는 이 5가지 유형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이빙 친화적 인간인지 한번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게 그룹으로 하는 활동이고 일반적으로 더운 곳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뭔가 활발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스쿠버 다이빙은 세상 조용한 취미 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물속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특수한 장비를 착용하면 무전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버디와 수신호로 주고받는 정도죠. 저는 이 특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기자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은 물론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계속 사람을 만나서 취재를 합니다. 잠시 입을 떼지 않는 시간은 기사를 쓰는 시간인데 그마저도 중간중간 부장이나 차장의 전화가 끊임없이 옵니다. 이 문단은 왜 이렇게 기냐?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등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아요. 물고기들은 뻐끔뻐끔 저를 멍청이 쳐다보고 문어는 제 갈 길을 갑니다. 가끔 돌고래처럼 말을 거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이빙을 마치고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몸을 버둥버둥 이끌고 보트로 올라오면 기진맥진해서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정도죠. 시끌벅적 떠들고 그러는 분위기는 저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사, 강사, 판매직처럼 말을 많이 하는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취미가 또 없으니까요. 둘째로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세상에 스쿠버 다이빙보다도 물에 온전히 내 몸을 맡긴 채 오래 있는 활동은 없어요. 수영만 해도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은 20분에서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 몸 전체를 온전히 물에 맡긴 채 둥둥 떠다니는 스포츠입니다. 물에 내 몸을 맡기고 둥둥 떠다니는 기분은 뭐랄까 조금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안정감이 드는 그런 기분입니다. 또 물이 성질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닐 텐데 다이빙을 하는 시간, 장소, 계절에 따라서 느낌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물의 깊이에 따라서 투입되는 빛의 종류가 달라지죠. 얕은 물에서는 물 사이로 내리쬐는 햇볕이 나른한 기분을 주고 깊이 들어가면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들은 침투하지 못해서 심연으로 들어온 기분이 듭니다. 40에서 50m 딥다이빙을 할 때면 나를 마취시키는 질소들로 인해 몽롱한 기분이 느껴집니다. 셋째로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풀장에서 스쿠버 다이빙 연습을 할 게 아니라면 스쿠버 다이빙은 그 자체로 여행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매번 같은 장소를 가도 좋고 다른 장소로 가도 좋아요. 늘 갔던 장소는 변하지 않은 채 나를 받아주고 생경한 장소는 두근거림을 안겨줍니다. 퇴근 출근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떠나 새로운 장소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행위 자체가 설레는 일이고요. 그뿐이겠습니까? 버디들과 함께 그곳의 맛집을 찾아가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곳만의 술을 한 잔 기울이며 풍경을 보는 일들은 다이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이빙은 그 자체로 즐거운 여행인 거죠. 넷째로는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볼 만합니다. 처음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닷속이 온통 니모라고 불리는 열대어들만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서로 뒤엉켜 살고 있어요. 저는 첫 체험 다이빙을 하러 학창 시절 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를 쳐다보는 쥐치와 문어를 보고 왜 그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바닷속에서 하하하 웃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돌고래 여러 마리를 다이빙하던 도중 만나기도 했어요. 놀아달라고 휘파람을 부는 것 같은 돌고래들은 저희 주변을 맴돌면서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밤에 만난 만타 가오리도 잊을 수가 없고요. 이처럼 동물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꼭 스쿠버 다이빙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탐험과 스릴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이 스쿠버 다이빙만큼 잘 맞는 체험도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서핑이나 스카이다이빙만큼은 아니겠죠.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 또한 꽤나 다이나믹한 스포츠예요. 조류에 따라 다이빙 난이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선박 사이나 동굴을 드나드는 다이빙을 할 때는 공기통이 걸리진 않을까 아슬아슬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닷속을 간단한 도구만을 들쳐맨 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사람은 사실 모두 저에게 해당되는 특징들입니다. 이런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아직도 스쿠버 다이빙을 놓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꽤 드는 취미예요. 하지만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건 이유가 있어서겠죠. 5가지 특성 중에 3개 이상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해보는 건 어떠세요?